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과제는 잘 해결하셨나요? 과제가 쉬운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C 언어가 플로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속 프로그래밍 하시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어요. 가끔씩은 대부분 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단계에서 이런 것을 어,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 부분 다 끝나면 한번 실험해 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부동소수점에 대한 어떤 특이점인데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 공부했던 자료를 다시 펴놨습니다. 봅시다. 부동소수점의 표현 형식은 정수의 표현 형식하고 뭐가 다르죠? 정수를 표현할 때는 부호하고 가수부라고 생각하는 이 유효 비트들을 표현하는 부분만 있으면 됐었죠. 그런데 어, 부동소수점에서는 이 지수부라는 것을 두어서 더 같은 비트 수를 가지고 고정소수점 표현을 하는 것보다 부동소수점 표현을 함으로써 더 넓은 영역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넓은 영역의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고정소수점 형식이라는 것은 그 정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소수점으로 정수를 표현할 때는 만약에 내가 가진 비트 수가 어떤 수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버플로어가 나는 거예요. 즉 오류가 나죠. 비트는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다 5를 표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오버플로어가 나겠죠. 그러면 오버플로어냐 아니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나뉘어지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소수점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소수점에서는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버플로어가 나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내가 표현하라고 한 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 날 수 있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각자 자기 학번을 플로트를 표현을 했을 때 제 학번도 2011.077로 했었나요? 지난주에? 네. 그 숫자를 표현했을 때 정확한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아주 근사한 숫자가 나온 거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해봤을 때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처음에 부동소수점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가수부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 즉 유효 자릿수를 자기가 가진 비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효 자리가 23비트가 아니라 24비트 내지는 더 길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맨 왼쪽에 있는 비트부터 23개까지만 표현하고 그 이후는 잘라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이후 잘린 그 부분들이 오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정확한 표현이 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자, 넘겨봅시다. 이 다음번에서 설명을 했나 보네요. 그러면 왜 부정확한 설명이 되는가라는 거 마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십진수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파이, 원주율 같은 거 3.14로 우리는 보통 기억하지만 그것이 근사값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긴, 계속 도는 순환소수라고 그러죠.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죠. 그런 것이 이진수에서는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진수로 표현하면 십진수의 0.1 같은 것은 순환소수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트수를 사용해도요. 그래서 유효 비트수가 부족해서 내지는 이진수의 특성상 정확하게 표현 못해서 그러한 이유들로 부동소수점 표현이 정확한 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연산을 지금 하고 있죠. 부동소수점끼리의 연산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산을 할 경우에는 특히나
연산 지금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연산의 결과로 나온 부동소수점은 대부분 근사값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0.003 3배 되는 거에서 나눴으니까 어, 3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근사값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이 실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요거를 각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설치하셨죠? 거기다가 넣어서 한번 실험해 봅시다. 저도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핑을 굉장히 빨리 했죠? 여러분들 각자 타이핑해서 실험해 봅시다. 자, 실행시켰어요, 제가. 실행시켰으면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는 D에다가는 9 나누기 3을 넣었으니까 3이 들어가길 원하죠. 그리고 그 3을 I 쪽으로 넣었으니까 3이 그냥 인테저로 바뀌었으니까 3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다시 D1 봅시다. D1은 0.1 곱하기 0.1 그럼 0.01 되기를 원하고 근데 0.01이라고 써놨네요. 그러면서 두 개가 같은지를 시험해서 비세임에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논리 연산 결과인 true false는 0 아니면 1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여기 1이 들어가길 원하겠죠. 그래서 어, D는 무슨 값인지 I는 무슨 값인지 여기에서 D는 무슨 값인지 3이기를 바라는데 I는 또 3이길 바라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D는 3이 아니라 3에 근사한 2.9999 뭐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I, 인테저 값으로 바꿀 때는 반올림 되지 않고 내림 되죠. 내림 돼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2라는 수가 들어갔어요. 다음 same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연산의 결과가 정확하게 부동소 수점에다가 그냥 0.01을 대입한 이 수하고는 다른 수인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같지 않다라고 대답해 버렸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한 것, 또 과제한 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비상식적이지 않고 표현 형식의 특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상하네. 비상식이야. 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표현 형식을 썼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고 이거를 또 피해가고 해결하면서 이 플로트나 더블 형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방금 알아보게 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비트 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절단 오차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진법 특성상 정확한 표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비트 수가 부족한 거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플로트라는 원래의 그 타입에서 더 길게 두 배로 8바이트를 사용해서 더블이라는 형을 사용하지만 그거에 뭐 2배, 10배 되는 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트 수가 부족한 경우는 또 생겨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뿐이지 매번 아주 정확한 수를 표현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문제 역시 당연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가면서 플로트 타입을 쓸 수 있는지 봅시다. 같은 수인지는 비교가 불가한데 두 수가 아주 근사한 수인지는 비교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쓰는 수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소수점 이하로 한 2자리, 3자리 정도까지만 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수의 차이의 절대값이 0.00001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뭔가 싶죠? 네, 봅시다. 비교하는 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수.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수가 뭔지는 프로그래머가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수를 정해서 두 수의 차이의 절대치를 구해서 그것이 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보다 더 작은지 본다. 그래서 더 작다면 같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음, 정수로 전환 시의 유의사항은 아까 보셨듯이 2.99999는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는 한에서는 3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림이 돼서 2가 돼버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해결이 간단합니다. 더블에서 인테저로 전환할 때 반올림이 되도록 하려면, 지금 C 언어에선 내림을 해버리니까 반올림이 되도록 하려면 플러스 0.5를 미리 한 다음에 그 수를 인테저로 바꾸면 됩니다. 요거 해볼까요? 2.9999다. 그러면 0.5를 더하면 3.49999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내림하면 3이 되죠. 그리고 3.49999다 하면은 그것을 0.5 더하면 3.9999가 되겠죠. 그거를 다시 내림하면 3이 되죠. 그럼 3.49는 3이 되고 3.5는 플러스 0.5 하면 4가 되니까 4가 되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반올림 연산을 하게 되죠. 인테저로 명시적인 형변환을 할 경우에 반올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요. 지금 여기에 제시해 놓은 방법만 봐도 벌써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질 것 같죠. 예,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답이고, 꼭 비교해야 된다라고 할 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되고, 정수로 바꿀 때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바꾸지 마시고, 특히 연산 결과를 정수로 바꿀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좀 전에 수정해 놓은 것을, 이 타이핑해 놓은 것을 수정해 봅시다. 인테저로 그냥 바로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죠? 명시적인 형변화 그냥 놔두고 뒤에다가 0.5를 미리 더해서 인테저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same이냐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는 제가 두 수의 뺄셈을 하고 C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FABS. ABS가 absolut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수의 절대값을 내는 함수인데 FABS 하면은 실수의 절대값을 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려면 여기 include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아이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새로 마이크를 샀는데 이것이 제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타이핑할 때 좀 문제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것이 내가 결정한, 내가 생각하기에 얘의 정밀도는 이거보다는 항상 작다라고 하는 충분한 그냥 0을 하고, 요거보다 작으냐, 그럼 얘네 둘 사이가 이거보다 작으냐, 그러면 난 같은 걸로 치겠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D는 어쩔 수 없이 이거지만 그걸 정수로 바꿨을 때는 3이다. 두 개가 0.1 곱하기 0.1하고 0.01이 같으냐? 같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저희 숫자에 대한 표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자 자료의 표현부터 들어가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진형 표현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순수하게 그냥 이진수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수형 표현이었고 고정 소수점 표현이었고 그거를 또 어떻게 약간씩 변형을 해서 한 것이 실수형 표현으로 또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숫자 표현을 놔두고 그 이후로 우리가 문자만 표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서 영상도 표현해야 되고 이미지도 표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숫자하고는 상관없는 것들도 많이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약속에 의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아닌 약속에 의해서. 그럼 문자다라고 하면 내가 A라는 문자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문자 세트를 표현해야 되죠. 예를 들면 숫자하고 영문자는 최소한 표현하는 문자 세트를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늘어나요. 다 늘어나 봤더니 뭐 영문 대문자만 해서 26자 플러스 숫자만 해서 숫자 10개 하면 36개의 숫자를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36개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쭉 늘어 놓습니다. 너는 1번, 너는 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그러면 15번은 무슨 캐릭터 이렇게 찾아서 15번 캐릭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A라는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16번 캐릭터 보여주세요 하면은 16번은 B예요. 그리고 B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약속에 의해서 번호를 부르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문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 테이블 안에 한 열에는 번호, 두 번째 열에는 그 번호에 해당되는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순서대로 문자 코드표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발전된 순서를 늘어놓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십 년째 통용되고 있는 코드표입니다. 그러면 BCD부터 봅시다. BCD는 상위 두 비트 이 위에 상위 두 비트가 또 있죠. 그래서 8비트죠. 상위 두 비트는 사용하지 않고 두 비트의 존 비트와 네 비트의 숫자 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것은 ZONE 그 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숫자 비트가 표현하고 있는 문자들을 구역을 나눈 겁니다. 구역을 나눠서 여기 보시면 존이 지금 두 비트니까 네 가지 존을 표현할 수 있죠. 숫자 존이 있고 문자 첫 번째 문자 존, 두 번째 문자 존, 세 번째 문자 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대문자하고 숫자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문자 체계를 갖춰서 지금으로서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자를 표현하자라는 어, 시초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코드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BCD라는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코드표를 볼게요. BCD에 대한 코드표가 나왔어요. 다음 걸 봅시다. 이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만 알고 이 코드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봅시다. BCD가 요 안에 들어있죠. Extended, 즉 확장된 BCD 코드형입니다. 이것은 존 비트를 두 비트였던 걸 네 비트로 확장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역에 더 많은 숫자의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아까는 BCD에서는 대문자만 표현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영문 소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것들도 표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앱시딕도 코드표가 조금 더 복잡해진 채로 나왔죠. 다음 아스키로 넘어갑시다. 아스키 코드는 다시 줄어들어서 7비트만 사용해요. 7비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상위 3개는 존 비트, 하위 4개는 이진수 비트인데 아스키 코드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게 상위 3개가 동떨어진 존 비트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헥사 뭐뭐 이렇게 헥사 두 자릿수로 표현하는 그 코드 자체가
어, 그 문자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키 코드표는 아주 중요해요. 전 세계 어떤 문자 코드를 써도 하위의 7비트는 다 아스키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뒤에 이제 유니코드가 나오는데 유니코드는 32비트를 사용해요. 그럼 32비트 중에서 앞쪽은 다 0이고 뒤에 있는 7비트만 무슨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7비트는 아스키 코드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것은 유니코드뿐만 아니라 어떤 코드 체계에서도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드표를 우리가 통째로 외워야 하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몇 가지 정보만 외우면 됩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놨어요. 봅시다. 아스키 코드표가 이렇게 있어요. 헥사 뭐 이렇게 두 자리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니블은 여기에서 부르시면 되고 두 번째 니블은 여기서 부르시면 돼요. 즉 헥사 30 잘 반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니블은 위쪽에 있는 바에서 부르시면 되고 위쪽이 지금 8개밖에 없으니까 3비트 존이잖아요. 아래쪽 왼편에 있는 게 하위 니블입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상위 니블에서 먼저 헥사 3, 하위 니블에서 0, 헥사 30이라는 것은 0이라는 숫자 문자를 표현하는 캐릭터예요. 그 코드 번호예요. 그럼 헥사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거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죠. 널 캐릭터라는 표현이거든요. 또 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에크날리지, 싱크, 뭐 벨, 백스페이스, 호리젠탈 탭,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캐릭터 영역은 헥사 20 스페이스죠. 말로 스페이스라고 적어놨지만 우리 그 스페이스 바 하나 쳤을 때 들어가는 그 캐릭터를 말합니다. 헥사 20에서부터 쭉 해서 헥사 7F는 딜리트 키예요. 그럼 요거는 눈에 보이는 키가 아니죠. 요 물결무늬 이거는 눈에 보이는 캐릭터 맞죠? 그래서 헥사 20에서부터 헥사 7에코 72를 7에코라고 불렀어요. 72까지가 눈에 보이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두 줄하고 맨 끝에 있는 딜리트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롤 캐릭터라고 불러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자 코드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 영역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요 빨간색 부분은 컨트롤 캐릭터 영역이다. 그럼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가능한 캐릭터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군데를 더 표시했죠. 이건 뭐냐면 아스키 코드표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네 개에 대해서는 코드를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헥사 20이라는 거는 스페이스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 가능한 캐릭터의 시작 번지이기도 하죠. 20번, 헥사 20번. 그래서 요건 외워두시기를 바라고 동떨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헥사 30이라는 건 왜 외워야 되냐면 0이라는 문자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9까지 10개가 쭉 이렇게 이어진 영역에 존재해요. 그래서 헥사 30이 0이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 헥사 3일은 1이고 헥사 3일은 2고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요거 A라는 대문자로 설명드릴게요. 헥사 4일이 라지 A다. 대문자 A다라는 것도 외워두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그 다음에 헥사 6일이 스몰 a라는 것도 외워두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6개의 영문자가 쭉 이어진 영역의 코드표를 차지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소문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Z까지 간 다음에는 다른 특수문자들이 조금 들어간 다음에 다시 스몰 a가 시작하죠.
이거는 4일하고 6일 같은 자리에다가 같은 일이라는 자리에서 시작하게끔 이렇게 외우기 쉽게 늘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취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거를 4일이라는 것도 알고 또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서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라는 캐릭터에서 빼기 2를 하면 A라는 캐릭터가 나온다. 이런 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A라는 캐릭터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B라는 캐릭터가 나온다. 왜냐? 코드 테이블 상에서 두 개가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어져 있다. 어떤 것들은 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이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특성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스키 코드표에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 캐릭터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 자료의 마지막으로 유니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코드는 각자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 우리나라의 문자하고 중국 문자, 일본 문자가 벌써 다르죠. 그리고 유럽에는 또 더 많은 문자들이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의 문자들을 표현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었어요. 물론 아스키 영역은 대부분 갖다가 그대로 썼지만,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유니코드라는 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코드 테이블 안에 얼핏 생각해도 전 세계 언어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큰 테이블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스키처럼 7비트나 뭐 앱시딕처럼 8비트 코드가 아니에요. 내려가 보면 네, 2바이트라고 나와 있죠. 16비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코드 체계로 전 세계 문자를 다 아우르고 있는 코드가 유니코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다니다가 완성형, 조합형 한글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코드 체계를 두 개를 가져갔었습니다. 조합형 코드라는 거하고 완성형 코드라는 거. 조합형은 한글의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그 자음하고 모음을 각각 코드를 만들어서 조합을 시켜가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적은 비트 수를 가지고 한글 전체를 빠지는 글자 하나도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어, 하드웨어 기능이 많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적은 비트수로 빠짐없이 한글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포함만 하면 모든 한글을 다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성형 한글은 무엇이냐면 가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가라는 글자에다가 하나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너는 몇 번 이렇게. 그리고 가 다음에는 각이 오겠죠. 각이라는 글자에다가 또 하나의 자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글은 조합해서 나오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코드 테이블이 아주 커지게 돼요. 완성형 코드라는 게. 그런데 유니코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성형 코드 방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죠. 유니코드에다가 우리나라 문자만 이 코드, 이 코드를 주면은 조합해서 어떠한 문자라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완성형 방식의 코드가 들어갔는데 완성형 코드 체계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른 코드 체계가 들어갔어요. 방식은 완성형 방식으로 한 글자마다 하나의 코드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와 우리나라 원래 표현하던 조합형 방식, 완성형 방식이 다 서로 다른 코드 방식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완성형 방식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글 코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완성형 코드를 얘기하면서 유니코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꿔가면서 쓰면 코드가 깨져 보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도록 합시다.